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렌즈에 그 여러 가지 숫자 표시, 뭐 정보 표시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맨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너무 복잡한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꼭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설명드릴 것 같은데 이 앞에 표시되는 이건 24에서 85mm 줌 렌즈입니다. 24, 80 이게 초점거리별 줌의 범위예요. 초점거리별 줌의 범위가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이게 기준점이죠. 50mm로 이렇게 옮기면 50mm 초점거리를 사용하는 거고 35mm를 요쪽으로 옮기면 35mm 초점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24에서 85mm 줌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거와 요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24와 85mm의 초점거리를 가진 줌 렌즈의 줌 범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요 3.5, 4.5는 초점거리를 최대 밝기예요. 우리 최대 밝기 했죠. 조리개꿈이 가장 큰 거. 왜냐면 줌 렌즈는 이렇게 초점거리에 따라서 렌즈의 최대 밝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24mm일 때는 최대 밝기가 35mm로 좀 더 밝아지지만 85mm일 때는 4.5로 최대 밝기가 더 어두워져요. 왜? 그만큼 망원계로 가니까 렌즈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서 보통 줌 렌즈는 이렇게 초점거리도 줌 범위, 초점거리의 줌 범위에 따라서 이 렌즈 최대 밝기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걸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 초점거리별 최대 밝기라는 것은 요 줌 거리 24와 85mm 사이에 사용했을 때의 그 렌즈의 최대 밝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렌즈 최대 밝기가 3.5라는 것은 이 렌즈 3.5라는 것은 대개 85mm 망원계를 썼을 때 잘못했어요. 24mm 광각계를 썼을 때 최대 밝기가 3.5, f3.5가 되는 거고 85mm 망원계를 썼을 때 최대 밝기가 어두워져서 f45, 4.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렌즈별 나오는 요 하얀 점이 있는 중앙에 되게 하얀 점이 이게 뭐냐면 렌즈를 교환할 때 이 바디 쪽과 연결하는데 그 바디에 또 그 바디점에 렌즈를 교환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의 붉은 점 또는 아직 그 버튼과 일치하는 점에 맞춰서 이 한 점과 그 바디에 있는 점과 일치시켜서 렌즈를 돌리거나 좌우로 돌려서 렌즈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 표시예요, 그 표시. 이게 무슨 표시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렌즈를 교환할 때 바디에 있는 일치점과 바디의 그 버튼 누르면서 이제 렌즈를 돌리는 거죠. 그 기준점이 요 하얀 점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은 이런 것은 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른 렌즈의 종류 중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18-55예요. 그죠? 18에서 55mm의 줌 범위를 가진 줌 렌즈입니다. 줌 렌즈. 그죠? 줌 렌즈. 이게 줌 범위죠. 줌 범위. 즉, 18mm 광각에서 55mm까지의 그 렌즈, 초점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줌 렌즈라는 거죠. 요 의미가요. 그럼 여기는 구체적인 그 초점거리가 나와있죠. 18mm에서 이 35mm, 55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즉, 표준 렌즈까지 줌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렌즈 앞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초점거리별 그 줌 범위죠. 줌 범위. 표준까지의 줌 범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말씀드렸죠. 1대 3.5.6.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렌즈의 최대 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3.5라는 것은 18mm일 때, 즉 광각 계열일 때 렌즈 최대 밝기예요. 최대 밝기. 그 다음에 5.6은 뭐냐? 55mm일 때 렌즈 조리값 최대 밝기가 5.6이에요. 그러니까 렌즈 밝기가 5.6이라는 굉장히 어둡죠. 55mm 사용하는 어두운 렌즈죠. 요 의미입니다. 요 최대 밝기, 렌즈 거리별, 초점거리별 최대 밝기를 지금 표시해 있는 최대 밝기 렌즈 거리별. 오케이?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무한대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58mm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필터 구경을 표시하는 게 구경이에요. 필터 구경. 즉 필터 사이즈, 이 렌즈 앞에 끼우는 필터를 사용할 때 58mm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58mm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이 렌즈 통에 AF, MF가 있어요. 이게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수동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은 자동 초점으로 맞추셔야 돼요. 자동 초점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점 맞추기가 쉬워. 초점은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으로 맞춰놓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나와 있는 요 스테블라이즈라는 요 표시가 손떨림 방지 표시예요.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손떨림 방지. 스테블라이저라는 것은 안정화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렌즈에 나와 있는 그 표시 정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렌즈별, 렌즈 초점거리별 어떤 사진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한번 실증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23mm 이거 찍었죠. 23mm 렌즈니까, 광각계열 렌즈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죠. 그죠? 사물이 앞에서 크게 보이고, 뒤로 갈수록, 멀리 갈수록 작게 보이는. 이게 광각 렌즈의 특징이고, 초점 심도가 앞에서 뒤에까지 쫙 맞아요. 깊죠? 이만큼 광각 렌즈의 특징을 잘 보여준 겁니다. 앞에는 크게 보이고, 뒤에는 멀리 보이고, 작게 보입니다. 원근감을 깊게 보이고, 또 사물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것이 또 초점 심도가 깊어지고, 이게 이제 이 광각 렌즈 계열의 가장 큰 특징적인 사진이고, 그래서 선명도가 아주 뛰어나죠. 그만큼. 예.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3mm 광각 계열이죠. 광각. 앞에서. 이 사실은 실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실제 여기서는 굉장히 먼 것처럼 보여지고 뒤에 멀리 있는 거 아주 더 작게 보여져요. 그만큼 거리, 원근감이 과장되어 있죠. 사실 과장되어 있고 앞에 이것도 사실 실제는 작지만 여기 굉장히 큰 표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23mm는 이 광각 계열은 거리를 상당히 원근감을 깊게 만들고 또 사물을 좀 더 왜곡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심도가 깊으니까 앞에서 여기까지 초점이 다 맞은 아주 선명한 사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3mm 렌즈의 특징이 아주 좋죠. 보기에 심도가 깊으니까. 예. 예. 이건 28mm. 아까 23mm 조금 마찬가지로 광각계열 렌즈입니다.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죠. 훨씬 넓어졌죠. 화각도 넓고. 그 다음에 초점도 상당히 가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심도가 깊게 나타나는. 그만큼 광각렌즈의 어떤 특징적인 사진을 한번 직접 제작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8mm 광각계열 렌즈인데 앞에 보이는 거 훨씬 크게 보이고 뒤에는 좀 더 깊어 보이는 거죠. 깊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원근감이 있게 훨씬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광각계열 렌즈라 이게 더 깊게 보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광각계열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광각계열 렌즈의 특징을 아신다면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앉아서 찍어야 돼요. 낮게 앉아서 찍어야 더 깊게 보이는 거죠. 특히 광각계열은 원근감을 과장시키면 앉아 자세를 낮춰야 돼요. 눈높이로 찍으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더 낮춰야 멀리 보이는 거죠. 더 원근감을 과장시키게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광각계열 렌즈를 쓰는 경우에 어떻게 그 원근감 효과를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광각계열 약간 32mm지만 이거는 밑에 가까이 찍었어요. 아주 가까이니까 사실 이렇게 높게 안 보이지만 더 훨씬 높게 보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보이죠. 좁게 보이죠. 조금씩은 과장됐죠. 그죠? 약간 앞에가 훨씬 크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과장시킨 건데 그게 심한 과장으로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어떤 그 사진 이미지의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가까이 찍으면 이만큼 더 크게 보이고 올라갈수록 작게 보이는데 32mm는 광각계열이 약하고 특히 이게 이제 그 렌즈 자체가 좀 더 이미지 센서 자체가 좀 더 작은 이미지 센서니까 더욱더 32mm는 사실 광각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23mm 광각 렌즈. 밑에서 위로 올려서 찍어가지고 이 사진이 밑에서 위로까지 초점이 쫙 선명하게 잘 맞았어요. 심도가 깊은 거죠. 심도가 가까이 찍었지만 23mm니까 상당히 심도가 깊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가 좀 더 크게 보이고 올라가서 작게 보이고 약간의 요곡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광각 효과의 특징이에요. 광각 렌즈의 특징입니다. 이런 효과를 잘 살리시면 재미있는 사진, 나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개성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직접 실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3mm인데 이걸 좀 더 원근감이 굉장히 과장됐죠. 좀 멀리 보는 거죠. 아주 깊게 보이는 게
더 얇게 낮은 자세로 찍어서 이 길이가 훨씬 더 깊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원근감이 가장 됐다는 거예요. 이 앞에가 더 앞에 가까이 있는 그 카메라 렌즈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좀 작게 보이게. 그래서 원근감이 가장 되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광각 효과를 10분 발휘한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죠. 짧은 그 계단인데 밑에서 가까이 찍어가지고 더 높게 보였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깊고 높게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나무 자체도 상당히 크게 양쪽에 이렇게 왜곡되게 약간 삐뚤어지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광각 계열의 효과예요. 광각. 앞에가 훨씬 크게 보이잖아요. 사실. 왜냐면 같은 계단의 넓이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넓게 보이고 뒤는 좁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 광각 렌즈의 효과가 사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게 우리 눈하고 다르죠. 우리 눈은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광각 렌즈가 훨씬 더 선명도가 뛰어나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또 그만큼 23mm 정도 되면 큰 왜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진이 상당히 좋은 사진이 만들어질 확률이 많죠. 예, 부탁드립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23mm 광각 렌즈 사용하는 것. 멀리 있는 것이죠.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잠깐 딱 초점이 쫙 맞아요. 심도가 아주 깊은 사진이 됐어요. 광각계열이니까 넓게 보이고 심도가 깊고 선명한 사진이 만들어졌죠. 이와 같이 광각렌즈 계열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선명도가 높은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32mm예요. 가까이 찍은 32mm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왜곡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초점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사후 좌방이 잘 맞았죠. 예, 이것은 이제 실제 가까이 있는 사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표준 렌즈 50mm 표준 렌즈인데 아주 정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듯이 아주 정상적인 편안한 렌즈가 사물이 됐죠. 이럴 때 이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준 렌즈 계열을 사용한다는 거. 오늘 이제 85mm 망원계열 렌즈 가까이 찍으니까 훨씬 더 프레임 수에 가득 채웠죠. 프레임 수에 가득 채우면서 한 사물이 목련꽃을 크게 프레임에 가득 고립시키고 뒤에는 완전 아웃돼 초점 심리 약게 만들었죠. 왜? 망원이니까. 오케이? 이럴 때는 이제 망원을 사용해서 한 사물을 고립시키고 프레임 수에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망원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거죠. 뒤에는 완전히 배경이 아웃되죠. 심도가 얕으니까. 이런 걸 이용할 때는 이렇게 망원 계열 렌즈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망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망원계열 렌즈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렌즈를 이 나무를 프레임 속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망원계열 렌즈를 사용해서 이걸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망원계열 렌즈 85mm. 앞에 그 선명도가 초점 심도가 아주 얕아졌잖아요. 뒤가 아웃됐죠. 그렇죠? 앞에 초점 맞는 것만 선명해서 이 칼라의 대비를 상당히 강조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망원계열 사진. 이 부분을 프레임 속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뒤를 완전히 아웃시키기 위해서 망원 렌즈 계열을 사용합니다. 가까이 가서 사물이 어느 정도 접근해서 심도를 더 죽이고 망원계열을 사용해서 더 심도를 죽이면서 아주 아웃포커스를 만드는 거죠. 예. 이런 이제 한번 실습을 실제 한번 촬영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렌즈의 선명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명암의 효과, 즉 밝고 어둠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좀 이 사물과 멀리 떨어져서 조금은 떨어져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까이 접사한 거죠. 최소 촬영거리까지 접근해서 프레임 속에 한 사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지 센서에 기록할 수 있는 이게 가까이 이제 물론 접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최소 촬영거리까지 접근하는데 망원 렌즈로 이것을 최소 촬영까지 접근한 겁니다. 이 85mm 망원 렌즈 계열의 최소 촬영거리는 거의 한 55, 60 이 정도까지 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접근하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촬영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것은 이제 카메라 렌즈별 조금씩 다르니까 실제 실습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접사한 거죠.
최소 촬영 거리까지 접사해서 이것을 이 프레임 속에 가득 채울 정도로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밀하게 잘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 촬영 거리까지 접사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렌즈 초점거리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줌인 효과입니다. 줌 렌즈의 어떤 사진적인 특징을 살리는 거예요. 즉, 줌 범위가 24에서 85mm 렌즈를 줌밍을 사용해서 찍는데 어떻게 찍는 거냐? 즉, 이건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삼각대 사진을 올려놓고 셔터, 이게 약간 느린 셔터를 사용해야 돼요. 이건 실험을 많이 해서 이 셔터 속도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셔터를 이 셔터 15분의 1초라는 셔터를 누름과 동시에 그 줌 렌즈에 표시되어 있는 24mm에서 85mm로 초점 거리를 동시에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4에서 85mm로 초점 거리를 휙 바꿈과 동시에 15분의 1초라는 셔터 속도를 눌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찍혀집니다. 이렇게 찍혀집니다. 이게 줌 효과예요. 그죠? 줌 렌즈만의 특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수 있으면 당연히 흔들리죠. 15초니까. 또 이 초점거리를 휙 돌려야 되니까, 찍으면서 동시에 돌리니까 렌즈가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줌 효과예요. 좀 특별한, 독특한, 그죠? 렌즈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진 찍는 소재가 다양하면 정말 더 재미있는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줌 효과를 살린 건데, 이거는 칼라가 들어가니까 앞에 거가 좀 더 다른 사진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4, 80이 8분의 1초예요. 셔터 속도가 더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8분의 1초 셔터 속도가 누르는과 동시에 24, 85를 이 조리개, 이 초점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동시에 휙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실험을 해보세요. 80에서 24로 바꿀 수 있고 24에서 8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사진이 앞으로 당겨질 수 있고 뒤로 도망가는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요걸 한번 실험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셔터 속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더 이제 달라졌죠. 이거는 15mm 1초인데 24, 85mm를 동시에 바꾼 거예요. 사진이 팍 앞으로 밀어진 거죠. 예. 그런 효과입니다. 줌인 효과. 한번 이용하면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줌인 효과를 살리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렌즈 플레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즈 플레어다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냐면은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 렌즈 그 처음 부분 거기에 강한 빛이 이렇게 난반사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사가 난반사, 정확하게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렌즈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를 일으켜가지고 실제 이미지 센서에는 다른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형태가 띄일 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찍을 때 물론 보입니다. 지금 사진을 셔터 누르기 전에 플레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것을 그 셔터 누르기 전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대부분이 어떤 역광의 경우에만 일어나요. 역광이. 이렇게 적강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실제로 보여준 사진이 약간 이제 그 역광인 경우에 이렇게 렌즈 플레어가 일어났어요. 렌즈 플레어. 이 렌즈 플레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구분은 어렵지만 찍기 전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렌즈 플레어는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은 웬만한 보통 사진에서는 사실은 렌즈 플레어가 나타나면 그 사진은 버린 사진, 못 쓰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렌즈 플레어와 요 그 석등, 절의 어떤 그 석등 효과가 잘 뭔가 관계가 잘 설정이 돼서 뭔가 신비로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거지만, 일반적으로 렌즈 플레어는 좋은 사진을 만드는 방해 효과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역광, 즉 역광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겠지만 렌즈를 향해서 오는 빛,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또 렌즈 안에 어떤 태양이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후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렌즈 후드. 이제 우리 렌즈 후드라는 걸 이제 배우겠지만, 렌즈 앞에 그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렌즈 주변의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드를 사용하는데, 이 후드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방지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렌즈 플레어, 이런 것이 렌즈 플레어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렌즈 플레어. 본질적인 사진의 성질은 아니니까, 특별한 경우니까 아마 이런 것이 렌즈 플레어구나. 후드라는 게 그 플레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렌즈를 초점거리에 맞게 끼우는 거예요. 초점거리에 맞게. 이게 중요해요. 즉 광각결 렌즈의 화각은 넓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드폭도, 이게 좀 광각결이잖아요. 20mm 광각결이니까 후드폭도 넓어야 되죠. 이럴 때 좁은 후드를 사용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망원 렌즈 계열은 좁기 때문에 후드가 좁은 계열 사용이 가능해요. 왜? 화각이 좁으니까. 망원 렌즈 계열. 아시겠어요? 근데 화각보다 좁은, 초점거리를 맞는 화각보다 좁은 후드를 사용하면 렌즈 주변에 원형으로 검은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검은띠를 우리는 비네팅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비네팅 효과, 검은띠. 비네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비네팅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후드가, 즉 렌즈의 초점거리보다 좁은 후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진 주변에, 프레임 주변에 동그랗게 까맣게 되는 부분이에요. 원형으로. 이게 비네팅 효과예요. 사진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사진에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비네팅 효과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드를 화각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비네팅 효과다. 이 정도의 용어 의미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네팅 효과를 응용한 그런 사진이에요. 즉 렌즈 앞에 다른 물질을 좀 더 화각보다 좁은 요런 장치를 이용해서 렌즈 속에 이런 것들이, 렌즈 주변의 원형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비네팅 효과죠. 이게 비네팅 효과.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건 좀 겉면이 동그랗게 주황색인 그런 어떤 보조 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까만색을 사용하면 이 주변이 다 까맣게 되겠죠. 이게 이제 렌즈의 후드, 좁은 후드, 화각보다 좁은 후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비네팅 효과를 실질적으로 응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응용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렌즈의 특성에 따른 사진의 변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렌즈에 대한 사진적인 특성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셔터 부분이 되겠는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렌즈의 특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과 사진적인 변화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것을 잘 기억하십니다.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 조리개죠. 조리개. 빛을 조절하는 거죠. 빛을 조절. 조리개의 특성에 따른 사진. 그 다음에 초점 심도죠. 초점 심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초점 심도에 따른 사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렌즈의 종류죠. 그렇죠? 표준 렌즈, 망원 렌즈, 광각 렌즈, 줌 렌즈. 이런 렌즈의 초점 거리별에 따른 사진의 특성을 충분히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걸 한번 또 직접적으로 실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즈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 렌즈 플레어 현상, 렌즈 비네팅 현상, 렌즈 플레어 또는 비네팅 전부 다 후드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후드와 관계. 그 다음에 화각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셔터에 대해서, 렌즈의 카메라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인 성질인 셔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